그러면은 제2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감이 이제 오늘 하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의 국감 기간 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의 경쟁 속에서도 민생국감과 경제국감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우리 당 소속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국감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차 1일 국감 우수의원으로는 오신환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신환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로서 평화 세력 대 반평화 세력으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켜 갈등을 초래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국감에서도 사법농단 등 사법개혁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검찰판 음서죄를 최초로 고발하는 등 바른미래당의 단호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1일 국감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신 오신환 의원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신환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손학규 대표님과 지도부에서 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는 헌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그리고 사정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늘 여야가 대척점에서 갈등이 있는 그런 상임인데 한국당과 민주당의 갈등 속에서 옆에 계신 최이배 의원과 제가 중재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상임위 국정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금 법원의 사법농단으로 큰 신뢰를 잃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검찰개혁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검찰이 적폐청산에 몰두하면서 지금 현 정부가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그 개혁 의지가 다소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사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선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남은 종합국감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6년 청계천 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개최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사상 초기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서 광장으로 뛰쳐나온 촛불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였기에 촛불혁명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 2주년이 지난 지금 촛불혁명의 발단이 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권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의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회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외유 기간 중 국정원과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를 시설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열면 첫 장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한 동영상이 유해 발굴 보고 명목으로 임 실장의 내레이션과 함께 유튜브로 방영이 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비서실장이 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부하 다루듯 대동하고 전망을 시찰하며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입니까?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 정치의 폐단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정치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촛불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네, 원내대표입니다. 2018년도 국감이 오늘 대부분 마쳐지게 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 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파헤쳤고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는 매우 광범위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실체를 모두 밝혀내는 것은 국정감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공기관 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는 비단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정부 때부터 만연한 적폐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바른미래당에 의해서 고용세습에 관한 단체 협약이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정권 여부를 떠나서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야3당과 함께하는 국정조사를 요구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점에 공감한다면 공공기관 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참여야말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했던 적폐청산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진정한 자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몰아드리는 우리 경제 여기저기서 연일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다이고 금년 실업급여 기지급액이 5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기반을 다져놓은 게 없어서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말 2018년 경제정책 과정 기본 방향 중에 하나로 혁신성장을 넣고 스마트 공장,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런 산업들을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부지런히 회의하고 부지런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주재한 혁신성장 관련 회의만 25차례, 발표된 대책만도 40개랍니다. 위원회까지 포함하면 회의는 70회가 넘고요. 그런데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정부가 실행력이 없습니다. 회의는 길게 많이 하는데 내놓는 대책도 부실하고 추진력도 없습니다. 12월에 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데 1년 내내 대책만 만들다 나갑니다. 있는 대책 실행 좀 하십시오. 두 번째, 성과가 없는 원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때문입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한데 규제개혁만 하려고 하면 제동을 겁니다. 인터넷 은행, 데이터 활용, 원격 진료, 공유경제 모두 여당에서 발목 잡았습니다. 그래도 가제는 개편이라
24일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25일 날 야당이 질타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은 발표된 내용 중 혁신성장 관련은 20여 쪽이고 맞춤형 일자리는 반 페이지뿐이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용이 많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당 눈치를 보고 공유경제 확대 대책에 카풀이라고 못 쓰고 대신 신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 방안 마련 병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20쪽이나 되는 것입니다. 신교통 서비스라는 표현도 관계부처 간 많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나온 거라는데 쉬운 표현을 두고 어렵게 애매한 용어를 고르느라 수많은 시간을 썼을 걸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정부는 대책만 만들지 말고 혁신성장 대책, 있는 대책 제대로 실행하기 바랍니다. 여당은 국감장에서 편만 들지 말고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규제 혁신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민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 여전히 희망이 보였다.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는 느낌입니다. 청년의 실상을 제대로 봤다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구직 단념자를 받고 청년에게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가 실상에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올해 실업자 수가 111만 명입니다. 최근 가장 높은 통계입니다. 이 중 절반이 구직 단념자입니다. 희망을 찾기를 포기한 청년들이 50만 명입니다. 최근 1개월 동안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실업률과 구직 단념자 수, 고용 세습, 채용 비리 이런 현실에서 청년의 희망을 봤다는 것이 실수로 헛것을 본 것인지 또 아니면 제대로 보고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촛불 집회 2년, 철진한 탄핵 세력의 청년의 희망이라는 철진한 이야기와 철진한 타령에 반기는 청년들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몇몇 전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국감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모함 그리고 시행적폐를 바로잡는 국감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성장 경제정책, 이 경제정책이 야기한 성장률, 고용률, 실업률의 문제에 대한 무능함, 그리고 사전 업무 분석, 조직 진단, 인력 재배치, 재정 축이 없는 무모한 공무원 증원, 날마다 한 명씩 4사람을 투하시킨 낙하산의 신적폐를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피감기관인 정부의 대처는 정말 어이없을 정도입니다. 외교부 장관인지 통일부 장관인지도 모르는 강경화 장관뿐만 아니라 낙하산 인사 지적에 그게 저였습니까? 하면서 웃기나 하는 몰염치, 그리고 본인이 경제의 컨트롤 타워이면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에 밀려 그 역할과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으면서 겨우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고용분식, 통계분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단기 알바 일자리 정책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정부 피감 기간 중에 최악의 피감 기간으로는 단연코 기재부 장관이 꼽힐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책과 연계된 예산에 대해서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는 연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초부터 바른미래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고자 했던 채용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껏 쌓여왔던 채용과 전환 과정에서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바로 세우는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